2억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자가 적지도 않은데 이자가 발생이 되죠. 취득세 내야 되죠. 재산세 발생이 되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이제 4억짜리 주택 전세로 들어갔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가난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 5가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지금 부동산을 사면 삼성전자 주식을 8만 원에 사는 꼴이다. 지금 한 6만 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참 옛날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 나올 때, 그때 8만 원 정도 내려갔을 때 그때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한 20-30%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첫째, 떨어지는 집값이 무서워서 공포 매도를 해서도 안 되고, 내야 할 세금이 무서워서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다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정보도 확인하고 그러는 건데, 본인이 판단이 섰다면 과감하게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저하다가는 이주도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특히 요즘은 내 집 먼저 팔지 않고 다른 집을 먼저 사면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 안 팔려가지고 계약금 날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집 먼저 매도 계약하고 그 다음에 갈아탈 집을 계약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매다 뭐다 해서 싼 맛에 덥석 잡았는데 결국은 그게 쓴맛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올해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이제 큰 것으로 보고 있고, 약간 이제 등락이 될 수도 있는데 거의 분위기는 우하향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템포 쉬고 이제 공부하면서 기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 오피스텔 상가 잡으면 공실로 직행한다. 상당히 이제 거액금을 넣고 놨는데 안 나가서 공실이 되면 본인이 또 관리비도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로 1인실이다 보니까 희소성이 떨어지거든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또 오피스텔이 또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 효과는 기대하기가 힘들고, 그나마 뭐 임차 수요들 뭐 월세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전세가라든지 월세가 지금 하락 추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째는 이제 비싸도 좀 좋은 물건을 사되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하자. 이렇게 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또 거래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없는 매물인데 그게 이제 더 싸다고 덥석 잡지 말고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거래 있는 매물을 좀 잡자는 의미고요. 과도한 대출 이자를 들여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내 재산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락장에도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모니터링을 해서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정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기회인지를 확인하고 그래야 과감하게 내가 결정을 해서 실행에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 정부 규제 검토 들어가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강화를 해서 다주택자들은 수익을 내고 이제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수를 해서 가격은 또 떨어지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를 검토하다가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대폭 완화를 해서 주택을 나중에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대폭 완화돼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수하는 시점이 그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주택자가 금매물권 잡아 갈아타기는 괜찮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6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8억짜리 주택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2억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자가 적지도 않은데 이자가 발생이 되죠.
취득세 내야 되죠. 재산세 발생이 되죠. 이분이 만약에 이제 4억짜리 주택 전세로 들어갔다 그러면 2억을 예금을 할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 근데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되죠. 뭐 내야 될 세금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주택 매수보다는 전세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주택을 매수한다 그러면 먼저 선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집은 또 나중에 매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잔금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잔금 때까지 이제 기존 집을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기존 집이 이제 급하게 매도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은 또 급매를 해야 되니까 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 요인에 대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면은 뭐 시도해보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변수에 대해서 여력이 없는데도 덜컥 선매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자산 지키면서 기회 보면 지금 8만원대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현재가 기준인 5만원, 6만원대에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가격과 금리와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 세 가지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내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한 반발짝 앞서서 진행을 하면 그 타이밍을 맞춰서 이제 투자 시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투자했을 때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